그 황무지를 물려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냐? 시동생의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양 근교 작은 마을의 가을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죠. 마을 이정인 김 씨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김 씨 이정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큰 며느리 춘섬에게 서쪽 진전석 맞이기를 물려준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예, 진전이라니요?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정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땅은 40년째 묵은 황무지인데요. 김씨 이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유언이 그러하오. 시동생의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나 봐요. 하필이면 그 쓸모없는 땅을. 춘섬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유산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춘섬아. 김씨 이정이 불렀습니다. 예, 이정 어르신. 유언장을 받으시오. 춘섬이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남편 덕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당신이 어머님 뜻을 거역하려는 거요? 춘섬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아니, 그게 아니라. 덕칠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동생의 아내가 다시 비웃었습니다. 형님 댁은 참 복도 없으시죠. 10년을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 황무지까지 떠안으시게 됐네요. 춘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죠. 종이에서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소 쓰시던 향주머니 냄새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였습니다. 춘섬은 혼자 진전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서쪽 끝 산자락 아래 자리한 땅이었죠. 도착하자 황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널렸죠. 말라 죽은 나무 그루터기들이 비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춘섬은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치마폭이 바람에 펄럭였죠. 어머님,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춘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돌멩이가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냉대를 받았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긴 것이 이 황무지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춘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춘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치마에 흙을 털었습니다. 진전을 한 바퀴 돌아보았죠. 성 맞이기면 꽤 넓은 땅이었습니다. 제대로만 일구면 좋은 논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묵었으니 개간하려면 엄청난 품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섬은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은 돌아서서 마을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춘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섬이 20살 때였죠. 혼례를 올린 날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춘섬은 떨렸습니다. 빨간 치마가 바람에 흔들렸죠. 시댁 마당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새댁이로구나. 박씨 부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48배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춘섬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예, 어머님. 춘섬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들어오너라.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춘섬아.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춘섬은 화들짝 깼습니다. 아직 어두웠죠. 닭도 울기 전이었습니다. 예, 어머님.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오너라. 우물이 마당 뒤에 있다. 예, 어머님. 춘섬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레박을 내렸죠.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5번을 오갔습니다. 물독이 가득 찼을 때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엌에 불을 지펴라. 박씨 부인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예, 어머님. 춘섬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연기가 매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차렸죠. 상을 들여오너라. 아침상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앉아 계셨죠. 여기 놓거라. 춘섬이 상을 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밥이 설었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지어오너라. 춘섬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밥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번엔 물을 줄였습니다. 불 조절에 신경 썼죠. 상을 들여오너라.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밥을 맛봤습니다.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춘섬은 물러나왔습니다. 남편 덕칠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예, 서방님. 어머니께서 원래 그러시니 너무 서운해 마시오. 덕칠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춘섬은 웃으려 했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갔죠. 그날부터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같이 춘섬을 시켰습니다. 빨래를 하거라. 마당을 쓸거라. 장독대를 닦아라. 곳간을 정리하거라.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마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렸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춘섬의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죠. 밤이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김치독을 들춰보니 김치가 시큼하더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담그겠습니다. 옷을 기워 놓았는데 바느질이 성기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님. 마루가 깨끗지 못하구나. 다시 닦겠습니다, 어머님. 춘섬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였죠. 2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춘섬이 장독대에서 항아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발이 헛디뎠죠. 쾅!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간장이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어머님! 춘섬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보았죠. 어쩌자고.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춘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치워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죠. 춘섬은 깨진 항아리를 모았습니다. 흘러내린 간장을 닦았습니다. 손이 베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칠이 춘섬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힘들지 않소? 아닙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너무 모질게 대하시는 것 같소. 춘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제대로 며느리 노릇을 하는지 보시는 겁니다. 견뎌야죠. 덕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그런 말씀 마세요. 춘섬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춘섬이 댁은 참 고생이 많아. 박씨 부인이 워낙 까다로우시니까 저번 달에 온박 진사댁 며느리는 한 달도 못 버티고 친정으로 도망갔다더라. 춘섬이는 참 대단해. 3년을 버티다니.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아무 말 없이 일했습니다. 5년째가 되었습니다. 춘섬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25이었지만 30처럼 보였죠. 박씨 부인은 여전했습니다. 춘섬아, 장을 보러 장터에 다녀오너라. 예, 어머님. 20리 길이다.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예, 어머님. 춘섬은 짐을 지고 장터로 갔습니다. 20리를 걸었죠.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어서 저녁을 준비하거라.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춘섬은 쉬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7년째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다른 새댁이 왔습니다. 김씨네 큰 며느리였죠. 춘섬 아주머니, 시어머님이 너무 미워요. 새댁이 울며 춘섬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작은 일에도 잔소리를 하세요. 밥이 짜다, 빨래가 깨끗지 않다, 방이 춥다. 견딜 수가 없어요. 춘섬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견디세요? 7년이나. 새댁이 물었습니다. 춘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견디는 거지요. 어머님께서도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유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춘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9년째가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춘섬아. 예, 어머님. 물을 떠오너라. 춘섬은 물을 떠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입에 대들였죠. 이불을 정리하거라. 춘섬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창을 열어라. 춘섬은 창을 열었습니다.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섬아. 예, 어머님. 내가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증명했구나. 춘섬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박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춘섬은 박 씨 부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섬은 곡을 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죠. 10년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황무지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졌죠. 시동생 덕수가 아침부터 불쑥 찾아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냐? 덕칠이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형님 댁에서 받으신 그 진전 말입니다. 덕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차라리 저희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 댁은 형편도 어려우시고. 덕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춘섬에게 주신 거다. 하지만 형님, 그 땅은 아무 쓸모가 됐다. 덕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덕수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죠. 마당에서 덕수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된대. 에이, 답답하게. 저 좋은 땅을 황무지 따위와 바꾸자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췄죠. 그릇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춘섬이 댁 들었어? 뭘? 시어머니가 황무지를 물려줬다던데. 에이, 10년을 고생했는데 고작 그것밖에? 박 씨 부인이 참 야속하시네. 그러게 말이야. 춘섬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물동이를 이고 온 춘섬이 멈췄습니다. 안악들이 춘섬을 봤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죠. 아, 춘섬이. 괜찮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죠. 쯧쯧, 불쌍하게.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빚을 졌죠. 덕칠이 품팔이를 나갔지만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춘섬은 죽을 쑤었습니다. 물을 많이 넣었죠. 밥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덕칠이 죽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드십시오. 춘섬은 자신의 몫을 남편에게 덜어줬습니다. 마님은? 전 괜찮습니다. 춘섬은 웃으려 했습니다. 입가만 떨렸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섬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루로 나왔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얼거렸습니다. 진전이 떠올랐습니다. 황무지였지만 그래도 땅은 땅이었죠. 팔 수 있을까? 춘섬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춘섬은 마을 이정 김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정 어르신. 오, 춘섬이로구나. 무슨 일이냐? 진전을 팔고 싶습니다. 김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진전을? 예.
살 사람이 있을까요? 김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40년이나 묵은 땅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나면 좋은 논이 될 겁니다. 춘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알아보마. 사흘 뒤였습니다. 김 씨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최 부자님이시다. 뚱뚱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었죠. 진전을 보고 싶다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춘섬은 최 부자를 진전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착하자 최 부자가 땅을 둘러봤습니다. 발로 흙을 찼습니다. 잡초를 손으로 헤쳤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생각하시오? 최 부자가 물었습니다. 은 200냥이면 춘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0냥? 최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황무지에 200냥이라니 50냥이면 많소. 하지만 50냥도 아까운 땅이요. 생각해 보시오. 최 부자는 돌아섰습니다. 춘섬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씨 이정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섬아, 괜찮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닷새 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박진사댁 머슴이었죠. 진사님께서 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춘섬은 다시 진전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진사가 도착했습니다. 말에서 내렸죠. 땅을 한참 둘러봤습니다. 물은 어디서 끌어오? 저기 개울이 있습니다. 춘섬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개울이 너무 멀구려. 하지만 수로를 내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 거요.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땅은 사기 어렵소. 또 거절당했습니다. 춘섬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5명이 더 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죠. 돌이 너무 많소. 경사가 심하오. 개가 나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거요. 이런 땅에 돈을 쓸 바엔 다른 땅을 사겠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춘섬은 지쳐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더 악화됐죠. 장독대회장도 바닥이 났습니다. 김치독도 비어갔습니다. 춘섬은 산에 가서 나무를 캤습니다. 냇가에서 미나리를 뜯었죠.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덕칠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춘섬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동생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요? 혹시 쌀 좀 구워갈 수 있을까요? 춘섬이 물었습니다. 시동생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쌀을 구워드려요? 죄송합니다. 형님 댁이 그 쓸모없는 진전만 붙들고 계시니까 그렇죠. 차라리 우리한테 팔든지. 그만하시오. 덕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사실이잖아요. 시동생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시오. 덕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동생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형님 댁은 곧 거지꼴이 될 거예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님, 덕칠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섬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을 보았죠. 보름달이 환했습니다. 어머님, 춘섬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에게 이 땅을 주신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죠. 춘섬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개간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춘섬은 진전으로 갔습니다. 삽을 들고 갔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단단했습니다. 돌이 많이 섞여 있었죠. 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춘섬은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셨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한 뼘, 두 뼘 파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덕칠이 진전으로 왔습니다. 마님, 춘섬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개간을 하려고요. 혼자서? 예. 덕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돕겠소. 덕칠이 옆에 섰습니다. 삽을 들었죠. 서방님, 우리 둘이 하면 되지 않소? 부부가 함께 땅을 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별이 떠올랐죠. 달빛 아래서도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멈췄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하지만 춘섬은 웃었습니다. 조금씩 하면 되겠어요. 그러하오. 덕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도 진전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우 석 평 정도를 팠습니다. 진전은 석 마지기였습니다. 900평이 넘었죠. 언제 다 파나? 덕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춘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춘섬이 부부가 미쳤나 봐. 혼자 저 황무지를 개간한다니. 10년은 걸릴 거야. 아마 중간에 포기할걸.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진전에 갔습니다. 삽을 들었습니다. 돌을 골라냈습니다. 잡초를 뽑았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춘섬이 땅 한쪽을 파고 있었습니다. 삽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딱! 응! 춘섬이 멈췄습니다. 돌인가 싶었죠. 다시 삽을 넣었습니다. 또 부딪혔습니다. 춘섬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더 파 들어갔습니다. 흙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오래된 항아리였죠. 춘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방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칠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숨을 헐떡였죠. 저기. 춘섬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구덩이 속에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항아리? 덕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춘섬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아리 주변의 흙을 더 걷어냈죠. 항아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뚜껑이 천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꺼내봅시다. 덕칠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항아리를 들어 올렸죠.
무거웠습니다. 으윽. 덕칠이 신음을 냈습니다. 겨우 구덩이 밖으로 꺼냈습니다. 땅 위에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요? 춘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하오. 덕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섬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단단했죠. 한참을 애쓴 끝에 풀렸습니다.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딱! 뚜껑이 열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은빛이었습니다. 이게... 덕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섬이 손을 뻗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은자였습니다. 빛바랜 은자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자. 춘섬의 손에서 은자가 또르르 굴렀습니다. 덕칠이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가득하오. 항아리 안이 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냥은 되어 보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춘섬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덕칠이 은자를 한 줌 떠올렸습니다. 진짜 은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춘섬은 다시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저기 뭔가 더 있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죠. 접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춘섬은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아. 첫 구절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내가 우리 집 문을 들어섰을 때 나는 두려웠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떠날까봐. 내가 이 집안을 버릴까봐. 춘섬은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덕칠이 옆에서 지켜봤죠. 그래서 나는 너를 시험했다. 가혹하게, 냉정하게. 어머님. 춘섬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견뎠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10년을 참았다. 편지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이 땅은 40년 전 내가 홀로 개간한 곳이다. 춘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전을 바라봤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이 황무지를 읽었다. 편지는 과거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3년을 매달렸다. 손에 피가 나고 등이 굽었다. 춘섬은 상상했습니다. 젊은 박씨 부인이 이곳에서 삽을 들고 땀 흘리는 모습을. 하지만 결국 이뤄냈다. 이 땅은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논이 되었다. 그런데 춘섬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다시 황무지가 되었을까? 편지가 답했습니다. 내 남편 덕칠이가 장가갈 때였다. 혼수를 마련해야 했다. 덕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혼례를 치렀다. 어머니. 덕칠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했다. 이 땅은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춘섬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다시 이 땅을 되찾았다. 40년 만이었다. 어떻게요? 춘섬이 물었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10년간 모았다. 한 푼, 두 푼 아꼈다. 쌀을 아끼고 옷을 깁고
기름을 절약했다. 춘섬은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셨죠. 드디어 돈이 모였다. 채권자를 찾아가 땅을 되샀다. 그리고는 춘섬이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다시 황무지로 남겨두었다. 왜요? 덕칠이 물었습니다. 편지가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춘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이 집안을 사랑하는 사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춘섬아. 춘섬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을 견뎠다. 나의 시험을 이겨냈다. 어머님,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 은자도 너의 것이다. 편지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땅을 일구거라. 내 힘으로, 내 땀으로. 춘섬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지켜다오. 너만이 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항상 내 편이었단다. 사랑한다. 내 며느리야. 춘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덕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뜻이셨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춘섬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땅을 일구거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춘섬은 진전을 바라봤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춘섬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구면 됩니다. 덕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항아리를 다시 덮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해가 완전히 졌을 무렵이었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춘섬과 덕칠은 항아리를 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항아리를 방 안에 숨겼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맙시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덕칠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섬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했죠. 어머님. 춘섬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냉대가 사랑이었음을, 가혹한 시험이 믿음이었음을, 황무지가 축복이었음을. 춘섬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겼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춘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전으로 향했죠. 삽을 들었습니다.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힘이 솟았죠. 어머님께서 일구신 땅입니다. 춘섬은 중얼거리며 삽을 놀렸습니다. 저도 해낼 수 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진전을 비췄죠. 황무지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춘섬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춘섬은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춘섬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한 삽, 두 삽. 꾸준히 파 들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덕칠이 왔습니다.
제가 돕겠소. 함께 땅을 일궜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일했죠. 돌아올 때쯤 춘섬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판 땅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넓어졌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러하오. 덕칠이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김씨 이정을 만났습니다. 춘섬아. 예, 이정 어르신. 김씨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부지런히 진전을 일군다며? 예. 혼자서 하기 힘들지 않느냐? 김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춘섬이 대답했습니다. 김씨는 한참을 춘섬을 바라봤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오르셨구나. 예. 춘섬이 되물었습니다.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마. 지금은 그저 열심히 하거라.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예, 이정 어르신. 춘섬은 절을 올렸습니다. 김씨는 춘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춘섬은 김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김씨 이정 어르신도 뭔가 아시는 듯해요. 춘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덕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지었습니다. 항아리에 은자로 쌀을 샀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국도 끓였습니다. 반찬도 넉넉했죠.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소. 덕칠이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춘섬도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고용해 볼까요? 춘섬이 제안했습니다. 좋소. 우리 둘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소. 은자가 있으니 가능할 거예요. 내일 마을에 알아보겠소. 두 사람은 희망에 찼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논이 펼쳐졌습니다. 벼가 황금빛으로 물결쳤죠. 그 한가운데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춘섬이 달려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춘섬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 차례다. 이 땅을 지켜다오. 박씨 부인이 사라졌습니다. 춘섬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첫빛이 들어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섬과 덕칠은 일꾼 3명을 구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었죠. 진전을 개간하는 일이요. 덕칠이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다푼씩 드리겠소. 일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개간이 시작됐습니다. 5명이 함께 땅을 팠습니다. 삽질 소리가 들렸죠. 돌을 옮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 큰 돌이 있소. 한 일꾼이 소리쳤습니다. 같이 밀어봅시다.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함께 힘을 합쳤죠. 큰 돌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돌이 굴러갔습니다. 좋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전의 절반 정도가 정리됐습니다. 돌무더기가 한쪽에 쌓였죠. 잡초도 모두 뽑혔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소.
덕칠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섬이 일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춘섬은 주먹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꾼들에게 나눠줬죠. 고맙습니다, 마님. 맛있게 드세요.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씨 이정이 진전으로 왔습니다. 춘섬아, 이정 어르신. 춘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 되어가는구나. 김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 덕분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김씨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예. 춘섬은 김씨를 따라 한쪽으로 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섰죠. 박씨 부인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춘섬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 일이다. 김씨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있나요? 춘섬이 물었습니다. 편지에 다 적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춘섬이 간청했습니다. 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원래 부잣집 딸이었다. 예. 춘섬이 놀랐습니다. 한양의 상인 집안이었지. 그런데 20살에 내 시아버지를 만났다. 김씨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선비였다. 하지만 박씨는 사랑에 빠졌지. 김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박씨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요? 결국 집을 나왔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김씨가 계속했습니다. 이 마을로 왔다. 내 시아버지와 혼례를 올렸지. 춘섬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다. 가난해도 사랑이 있었으니까. 김씨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시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아, 춘섬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값이 없었다. 박씨는 있는 것 다 팔았지. 그래도 부족했어. 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춘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홀로 남았다. 어린 아들 덕칠이와 함께. 김씨가 춘섬을 바라봤습니다. 23이었다. 아무것도 없었지. 어떻게 사셨나요? 춘섬이 물었습니다. 품을 팔았다. 남의 집 일을 해줬어. 빨래도 하고 밭일도 하고. 김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진전을 샀다. 김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다. 싼값에 샀지. 그리고 개간을 시작하셨군요.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혼자서. 김씨가 강조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어린 덕칠이를 업고 와서 일했어. 춘섬은 상상했습니다. 젊은 박씨 부인이 아기를 업고 삽을 드는 모습을. 3년이 걸렸다. 김씨가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이 땅은 논이 되었다. 좋은 논이었지. 그랬군요.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 여자 혼자서 해냈으니까. 김씨가 웃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단한 분이셨다. 강했어. 포기하지 않았지.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으로 덕칠이를 키웠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 김씨가 계속했습니다. 10년이 흘렀다. 덕칠이가 자랐지. 그리고 혼인을 하게 되셨고요.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돈이 없었다. 혼수를 마련할 돈이. 그래서 빚을 졌다. 이 땅을 담보로.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례는 치렀다. 하지만 빚은 갚지 못했어. 결국 땅을 빼앗기셨군요. 그렇다. 20년간 일군 땅이었는데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 부인이 얼마나 괴로워했겠느냐.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에 내색하지 않으셨다. 덕칠이 앞에서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셨지. 어머님, 춘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또 흘렀다. 김 씨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 푼, 두 푼, 편지에 쓰신 대로. 그렇다. 10년을 모았어. 그리고 땅을 되찾았지.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개간하지 않으셨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일부러 황무지로 남겨두셨어. 왜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정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김 씨가 춘섬을 바라봤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라고요? 이 땅을 일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며느리라고. 춘섬은 숨을 멈췄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김 씨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어. 춘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시험하셨다.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냉정하게 대하고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견딜 수 있는지 보려고.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아무도 견디지 못했어.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2명의 며느리가 있었다. 예. 춘섬이 놀랐습니다. 모두 떠났다. 한 달, 석 달을 못 버티고.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실망하셨지.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다가 제가. 그렇다. 내가 왔다. 김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박 씨 부인도 기대하지 않으셨어. 또 떠날 거라고. 춘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넌 달랐다. 김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았다. 2년, 3년, 10년을 견뎠죠. 춘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10년을.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7년째 되던 해였지. 김 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춘섬이가 진짜 며느리인 것 같다고. 드디어 찾았다고.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어. 김 씨가 계속했습니다.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정말 진심인지, 그래서 계속 차갑게 대하셨군요. 그렇다. 마지막 시험이었지. 김 씨가 춘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넌 해냈다. 춘섬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춘섬아. 김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뜻을 이어주어서. 춘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김 씨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춘섬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정 어르신. 그래.
어머님께서는 왜 제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춘섬이 물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로 하면 진심이 아니게 될까봐 그러셨을 거다. 무슨 뜻인가요? 칭찬을 듣고 효도하는 것은 진짜 효도가 아니지.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진짜를 원하셨어. 보상 없이도 묵묵히 하는 것.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차갑게 대하셨구나. 그렇다. 진심을 시험하신 거지. 김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넌 증명했다. 내 진심을. 춘섬은 진전을 바라봤습니다. 황무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루신 땅입니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룰 차례다.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꿈을 내가 완성하는 거지. 춘섬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고 있다. 김 씨가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해낼 수 있어. 박 씨 부인이 믿으셨으니까. 춘섬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어르신. 천만에. 김 씨가 돌아섰습니다. 열심히 하거라. 내가 지켜보마. 김 씨가 진전을 떠났습니다. 춘섬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40년 전 젊은 박 씨 부인이 이곳에서 땀 흘리던 모습, 어린 아들을 업고 삽을 들던 모습,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던 모습, 모두가 상상 속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님, 춘섬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강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춘섬의 치마가 펄럭였죠. 춘섬은 돌아섰습니다.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예, 마님.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삽을 들었습니다. 다시 땅을 팠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섬이 앞장섰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했죠. 마님 쉬시지요. 일꾼 하나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춘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모두가 힘을 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춘섬이 일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품삯을 나눠줬죠. 감사합니다, 마님. 일꾼들이 돌아갔습니다. 춘섬과 덕칠만 남았습니다. 마님, 덕칠이 불렀습니다. 예. 오늘 김씨 이정 어르신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소? 춘섬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요. 어머니에 대해? 예. 어머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지. 춘섬이 덕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덕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해봅시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하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춘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하오. 덕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죠. 돌은 모두 곤란했습니다. 잡초도 뽑았습니다.
땅을 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물기를 내야겠소. 덕칠이 말했습니다. 개울에서 끌어와야 해요. 춘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로를 파겠소. 일꾼들과 함께 수로를 팠습니다. 개울에서 진전까지 길게 이어졌죠. 20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깊이를 맞춰야 합니다. 춘섬이 확인했습니다. 물이 잘 흘러야 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수로가 완성됐죠. 물을 대봅시다. 덕칠이 소리쳤습니다. 개울에 물기를 틔웠습니다. 물이 흘러왔습니다. 수로를 따라 콸콸 흘렀죠. 진전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됐소? 일꾼들이 환호했습니다. 춘섬은 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중얼거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모내기를 할 시기였죠. 춘섬은 모판을 준비했습니다. 벼씨를 뿌렸습니다. 잘 자라거라.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모가 자랐습니다. 파릇파릇했죠. 이제 심을 때가 됐소. 덕칠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야겠어요. 춘섬이 제안했습니다. 모내기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했죠. 마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춘섬이네 진전에서 모내기를 한대. 도와주러 가야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명이 넘었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섬이 절을 올렸습니다. 별 말씀을. 서로 돕는 게 이웃 아니겠소. 안악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렬로 서서 모를 심었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모가 튼튼하네. 땅도 좋아 보여. 올해 풍년 들겠는걸. 사람들이 수다를 떨며 일했습니다. 춘섬도 함께 모를 심었습니다. 허리를 굽혔죠. 흙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손으로 모를 집어 심었습니다. 춘섬이 정말 대단해.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 황무지를 일구다니. 박씨 부인이 잘 보셨어. 진짜 며느리를 찾으신 거야. 춘섬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춘섬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큰 솥에 국을 끓였죠. 주먹밥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드세요.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춘섬아. 옆에 앉은 안악이 말했습니다. 예. 내가 참 기특하다. 감사합니다. 10년을 견딘 보람이 있구나. 안악이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하늘에서 흡족해 하실 거야. 춘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했죠. 다 끝났소. 마지막 모를 심었습니다. 진전 전체가 푸른 모로 덮였습니다. 장하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춘섬은 진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해냈어요, 어머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벼가 자랐습니다. 무럭무럭 컸죠. 춘섬은 매일 논을 돌봤습니다. 물을 관리했습니다. 잡초를 뽑았죠. 잘 자라고 있소. 덕칠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 풍년이 될 것 같아요. 춘섬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덕수가 불렀습니다. 왔느냐? 덕칠이 대답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가 춘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춘섬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시동생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형님을 비웃었던 것 괜찮습니다. 춘섬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시동생 아내가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이 오르셨어요. 어머님도 오르셨고요. 춘섬은 시동생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시동생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추수할 때 부르십시오. 거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섬이 웃었습니다. 가족이 화해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벼가 더 자랐죠? 이삭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구나. 덕칠이 감탄했습니다. 알이 차는 거예요. 춘섬이 벼이삭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거라. 매일 논을 보러 나갔습니다. 벼가 조금씩 노래졌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추수를 해야겠소. 덕칠이 말했습니다. 예, 때가 됐어요. 춘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 알렸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모였죠.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30명이 넘었습니다. 춘섬이네 논 구경하러 왔어. 얼마나 잘 됐나 보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논에 도착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것 봐. 벼가 황금빛이야. 이삭이 정말 무겁구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춘섬의 논은 장관이었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죠. 이건 대풍년이야. 김씨 이정이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춘섬아. 감사합니다, 이정 어르신. 춘섬이 절을 올렸습니다.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낫으로 벼를 베었죠. 단으로 묶었습니다. 이삭이 탐스럽네. 올해 최고 농사야.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춘섬도 낫을 들었습니다. 벼를 베며 웃었죠. 어머님, 보고 계시죠? 중얼거렸습니다. 저 해냈어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추수를 마쳤죠. 볕단을 쌓았습니다. 산더미처럼 높았습니다. 대단하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춘섬은 볕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죠. 고맙습니다. 벼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타작을 했습니다. 도리깨로 벼를 쳤죠. 톡톡톡. 알곡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정말 좋아. 윤기가 흐르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춘섬은 쌀을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잘 익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성 마지기 논에서 나온 쌀이었습니다. 25가마가 넘었죠. 대풍이요. 덕칠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만하겠소. 춘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쌀을 나눠줬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에게 한 가마씩 드렸죠. 고맙습니다, 마님. 천만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섬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일꾼들에게도 넉넉히 품삯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춘섬과 덕칠은 박씨 부인의 묘소로 갔습니다. 쌀 한 마를 가져갔죠. 묘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춘섬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께서 일구신 땅을 다시 논으로 만들었습니다. 덕칠도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돌아갑시다. 춘섬이 일어났습니다. 예. 덕칠도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춘섬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춘섬의 집은 풍족해졌습니다. 쌀독이 가득 찼죠. 장독대도 넉넉했습니다. 이제 걱정이 없겠소. 덕칠이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춘섬이 대답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가꾸겠습니다. 그러하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봄이 오면 거름을 더 주기로 했죠. 수로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춘섬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셨듯이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춘섬은 이제 38이었습니다. 진저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논이 되었죠.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춘섬과 덕칠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죠. 이름을 복렬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논이 뭐예요? 10살 복녀가 물었습니다. 춘섬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전으로 향했죠. 이 논은 내 할머니께서 일구신 땅이란다. 할머니요? 그렇다. 아주 오래전에. 춘섬은 딸을 논둑에 앉혔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내 할머니는 혼자 계셨어. 복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단다. 춘섬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황무지를 일구셨어. 3년을 매달리셨지. 대단하시다. 복녀가 감탄했습니다. 그렇단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춘섬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나를 시험하셨단다. 시험이요? 진짜 며느리를 찾으시려고. 춘섬은 10년간의 고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복녀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견뎠어. 춘섬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를 사랑했거든. 할머니도 어머니를 사랑하셨나요? 그럼 아주 많이. 춘섬은 웃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논을 할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주셨단다. 춘섬이 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너에게 물려줄 거야. 저한테요? 그렇다. 이 땅을 잘 지켜주렴. 춘섬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땀이 스며 있는 땅이야. 복녀는 논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벼가 일렁였죠. 예, 어머니. 꼭 지킬게요. 복녀가 대답했습니다. 춘섬은 딸을 안았습니다. 착하구나. 모녀가 논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벼 이삭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복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춘섬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정말요? 그럼
항상 우리 곁에 계셔. 복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복녀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감사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돌아가자꾸나. 춘섬이 일어섰습니다. 복녀의 손을 잡았죠. 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춘섬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을 바라봤죠. 물론이란다. 춘섬이 웃었습니다. 내 안에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어.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열심히 할게요. 그래.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춘섬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께 이야기해 드려야겠어요. 복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렴. 춘섬이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덕칠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진전에 다녀왔어요. 춘섬이 대답했습니다. 복녀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랬구나. 덕칠이 복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었니? 네, 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복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섬은 박씨 부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고 또 읽었던 글씨였습니다. 사랑한다. 내 며느리야.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춘섬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죠. 춘섬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논을 효심논이라 불렀습니다. 춘섬의 효심이 일군 논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증명한다고. 진정한 효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춘섬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